안녕하세요. 죽곡농민 열린 도서관이에요. 곡성에 있는 면단위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아니라 면 단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면 단위의 교육 문화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가져갈 때는 마을의 교육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시작부터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죽곡면의 주민자치회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큰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를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죽곡면에는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올 9월이면 주민자치 2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4년이 된 거죠. 그리고 9월부터 다시 3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 단위 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탄탄히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겁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받으면서 공부 모임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연역을 보면은 2007년 죽곡농민 열린 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면에 있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고요.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운영위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거기에서 2017년도부터 함께 마을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죽곡면에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학생 수가 23명이었어요. 작은 학교 통폐합 광풍이 어느 정도 불고 나서도 또다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죽곡면에 있는 저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25명, 23명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역의 교육이 있어야 지역이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젊은 인구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안에도 마을이 자연스럽게 넘나들고 아이들이 학교 담장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을로도 나와서 같이 배울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함께 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아마 최초로 들어갔을 거예요. 정규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마을학교 수업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교무주임 선생님이 굉장히 열려 계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창조적 체험학습과 이렇게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가다가 지금은 그게 시초가 됐어요. 농사 수업과 전래놀이 수업으로 처음엔 들어갔는데 이게 쭉 발전하면서 지금은 곡성군 유초 중고 15개 학교에 생태 텃밭 정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의 지역화 교육과정으로 굉장히 특화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게 저희가 2017년대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씨앗 가기 전에 우리 아까 현미쌤 말씀하셨는데 돌멩이와 풀뿌리 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씨앗 단계 이렇게 새싹 단계 열매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전남도민 행자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멋진 거는 2020년대에 드디어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고민을 교육에 대한 고민, 공동체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에서 내리꽂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조례도 만들고 곡성군에 주민자치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군 조례도 만들어내고, 죽곡면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10살부터 83세까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주민자치회 분과 모임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들,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자치 안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하고 굉장히 협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마을학교는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당시 15명의 조합원이 출범을 하게 돼요. 당시 마을학교를 운영했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던 분들이죠. 근데 현재는 지금 23명의 조합원들이에요. 저희 조합원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뭐 도자기 굽는 분,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분, 놀이 연구가, 그다음에 작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죠? 독립 영화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저희 같은 마을 활동가들, 이런 분들로 해서 꾸려져 있어요. 주공면은 지금 1,700명 인구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은 면에 23명의 조합원들이 다 교육력들이죠. 엄청난 교육력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마을학교, 그리고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들을 꾸려가는 일종의 강사와 지역 리더들의 조합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돼요. 마을 공동체 열매 단계를 끝나고 나서 끝난 시점에 고민이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겠는가? 마을 학교는 쭉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끝났다. 그러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이어갈 수 있는 건 뭘까? 저희는 농촌 지역이잖아요. 작은 농촌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것을 끌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금 지역 안에서 지역민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하고 만나게 됩니다. 1년에 9천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5년 계속 사업입니다. 여기서 멋있는 거는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6천, 3천만 원이 인건비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합 안에서 많이 같이 논의를 해봤죠. 한 사람의 인건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는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는데 활동별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좋겠느냐를 논의를 해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팀, 주민자치회 팀, 그다음에 마을 학교 팀이 상시적으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도서관 안에서 지원팀들이 꾸려져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러면은 마을 학교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주자.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같이 끌어내고 네트워킹을 하는 분에게 100만 원의 인건비를 주자.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당시에 인건비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40만 원, 올해부터는 책정을 해놨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인건비를 주자 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농식품부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지금까지 세 분이 월 1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아요. 인건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왔던 것들을 매주 화요일 날 도서관에 모여서 네트워킹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의 교육문화 돌봄에 대한 저희 자체 시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정신은 꼭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 공동체. 농촌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모토로 설립정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대하는 삶의 공동체. 이게 마을 공동체의 모습들이죠. 우리 강진이나 장흥이나 여러 모습들이 이런 연대하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아마 이거는 조금 멀었어요. 그렇지만 비전을 세워봤어요. 개인 소비적 삶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까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립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면 단위의 돌봄 시스템을 저희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안에 복지분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여러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묶어내면은 면 단위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미션은 거기서 만들어서 더불어 행복한 자치와 돌봄의 마을 공동체를 저희 협동조합의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마련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뭐 성안마을이나 이렇게 강진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마을 자치가 중요하잖아. 이 마을 자치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마을교사, 학부모, 마을 활동가들 조합원이 23명이고요. 상근 직원은 아까 100만 원의 인건비를 받는 분 3분이 있어요. 조합 활동가는 20명이고요. 이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을학교, 주공농민 열린 도서관은 문화 허브 공간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형태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자조 모임들과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에서는 뭐 평생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 초등 방과후와 중고등 진로 체험 교육을 저희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까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교육과정.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농촌 농업을 하나도 모르고 졸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농촌을 벗어나는 게 아이들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은 생태 텃밭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를 만들었고 조합원 5명이 연구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마을 활동가들, 이거는 이제 군 단위로 넘어갔어요. 곡성군의 생태텃밭 정원 교육과정 연구회를 꾸려내고 거기서 미래교육재단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생태텃밭 교사 양성과정을 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했고요. 거기서 23명의 교사가 양성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3군데 유초, 중고 학교에 수업이 들어갑니다. 매주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저 오늘도 수업하고 뛰어오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서로 돌봄 활동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협력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마을 119 반찬 나눔 죽곡문화유산 탐사대 활동들이 쭉 들어가요. 그리고 토란도란 죽곡마을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저희 조합원님들이 한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립하는 마을 자치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삼태마을 주민입니다. 이장 각시고요. 그래서 마을 자치를 좀 꾸려내고 싶었어요. 그 삼태마을 공동체를 저희는 이제 마을 공동체는 졸업을 했으니까 꾸려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태마을 공동체는 지금 새싹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씨앗은 넘었고요. 삼태마을 자치회를 결성했습니다. 마을 자치회 안에 운영위원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 그다음에 고령자와 젊은이들의 비율, 그다음에 지역 선주민과 귀농인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자치회가 굉장히 멋지게 결성되어 있고요. 공유농장을 마련했어요. 사회적 경제를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저희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비 안에 사회적 농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에. 그걸 삼태마을에 조성을 합니다. 여기 삼태마을 공유농장 이렇게 되어 있죠. 방풍을 식재했어요. 방풍은 농약을 쳐도 안 되고 화학비료를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삼태마을은 지금 1년간 공동체 밥상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원은 마을 공동체 지원 조금 들어가고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날마다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35분의 어른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여기 나와서 같이 이렇게 방풍을 수확을 해요. 방풍을 수확해서 직거래도 하고 지역의 식당에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판장에도 내고 합니다. 많이는 못 벌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동체 밥상을 하려니까 날마다 점심 먹으려니까 쌀이 부족해요. 농촌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시골 살면서 쌀이 부족한 게 너무 부끄러워해서 그러면 올해는 놀고 있는 논을 가지고 공동체 농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공동체 논농사까지 지금 벼농사까지 했어요. 지금 800평이 들어갔고요. 방풍 농사는 1200평이에요. 처음 할 때는 200평 시작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할게 해서 지금 1200평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태마을 자치와 돌봄은 아마 올해 내년까지 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희가 마을 문화 프로그램에 그림과 요가 풍물단까지 마을 풍물단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태마을은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저희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지원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삼태마을 어른들 최고령부터 해가지고 5분께 저희가 인건비를 드려요. 월 20만 원씩 노인 일자리처럼. 그래서 어른들 굉장히 즐거워해요. 최고령이 93세부터 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마을 목공으로 공유 농막도 짓고 다랭이 공유 농장 운영 요렇게 빵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면사무소하고 새마을 지도자회 이런 곳들과 같이 연계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면단위 16가구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저희의 활동들을 지금 책자로 기록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 책이 나오면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 학교에서 움직이면 학교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만 말고 전국을 한번 돌면서 마을 활동가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로 마을 활동가 자녀분들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을 전국의 아이들을 모아서 괴산부터 시작해서 춘천의 마을 공동체하고 연결, 괴산의 마을 공동체하고 연결, 순천, 남해, 영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이 마을 활동가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저희 조합하고 미래교육재단하고 곡성군 교육희망연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섬진강 마을영화제를 꾸리고 있어요. 20년도에 섬진강이 큰 수해가 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한 거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문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섬진강 마을영화제를 했고요. 작년에 1회 했어요. 2박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2회차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비로 해요. 어디 공모 없이. 그래서 추진단을 모집하니까 여러분들도 10,000원, 20,000원씩 추진단이 되어주셔서 같이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매달 공동체 상영을 해요. 공동체 상영이 또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학교 생태텃밭 정원 교사 양성과정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온라인 교재로 만들어서 교육부하고 같이 연계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함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 방향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생태계를 복원보다는 이제는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든. 그래서 마을 자치를 지원하고 공유경제, 마을 돌봄, 사회적 농업학과 사회적 경제를 가져가고 면단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꾸려내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방 소멸, 차별적 가치를 만드는 마을은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힘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마을 안에서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요? 그 힘들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보고요.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 청년들이 로컬로 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서 쭉 이어오다가 죽공면 지금 현재 35명이에요.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23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마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광주 여기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농산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마을학교에서. 그래서 농산촌 유학을 통해서 6개월간, 1년간 살러 왔던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삼태마을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 전환의 중심은 저희 농촌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너지 자립과 로컬푸드, 공동체 자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치하는 공동체로 마을 생태계를 전환하는 걸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